안녕하십니까. 지금은 24년 11월 23일 오후 2시입니다. 현재 기온은 약 11도 정도가 되고 있네요. 지난번 추위에 떨다가 수안보 온천을 갔을 때보다는 그래도 옷을 두껍게 입고 나와서 그때보다는 훨씬 따뜻하긴 합니다. 더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도 괜찮네요. 지난번 갔었던 수안보 온천에 대해서 소감을 좀 말씀드리자면, 온천 이름은 상록호텔이라는 호텔의 사우나였는데요, 가격은 비투숙객 기준으로 12,000원, 투숙객이나 지역 주민은 조금 더 싸고요. 12,000원이면 적당하죠? 호텔 사우나답게 시설은 넓고 깔끔하더라고요. 근데 옷장 폭이 좁아가지고 이 헬멧은 들어가지지가 않더라. 어디 카운터에 맡기거나 마셔야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 탈의실에 있는 평상 밑에다 그냥 놔뒀는데, 이런 걸 뭐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남이 쓰던 거를. 토요일 오후였는데도 손님은 금요일 오후였죠. 금요일 오후였는데 금요일 오후였기 때문에 평일이라 그런가 손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적하게 온천을 좀 즐기다 나올 수 있었습니다. 탕이 온천탕 기준으로 2개가 있었는데, 온탕은 38도쯤 돼서 따뜻하게 몸을 담그기가 좋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열탕은 40도쯤 됐는데, 들어가면 처음에 살짝 피부가 따끈따끈거리긴 하지만 잠깐만 참으면 역시 몸을 담그기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게 용출할 때는 53도의 온도로 용출을 한다는데, 이거를 뭐 수돗물이나 뭐 이런 걸 타는 게 아니라 식혀서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수안보는 특이하게도 그 지자체에서 이 온천수를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 땅에서 퍼올리는 거, 그 다음에 탱크에 보관하는 거, 그 다음에 각 온천 영업장으로 보내는 것까지 시에서 다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충주시에서. 그래서 그 수질과 수량, 만약에 수량이 좀 적으면 물을 막 수돗물을 섞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모두 관리를 해서 그 천연 온천수 100%임을 충주시가 보장한다고 하네요. 이게 하루에 한 4,800톤이 물이 채수가 되는데, 사용하는 거는 하루에 1,800톤 정도만 사용을 하니까 일절 뭐 다른 수돗물이나 이런 거를 섞어서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괜찮은 것 같죠? 물에서 뭐 특별한 냄새나 색깔은 띄지 않았고 그냥 투명한 수돗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무색무취. 수안보 온천은 그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이 많이 있고, 또 방사선 물질인 라듐도 들어있다고 하네요. 뭐 피폭될 정도의 양은 당연히 아니고, 이런 성분이 피부질환이나 부인병, 위장장애나 뭐 신경통 이런 거에 좋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쩌다 한두 번 해서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옛날 어릴 적에 그 라돈탕이 크게 유행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뭐 다들 기억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동네 목욕탕에도 무슨 뭐 초록색 입욕제 같은 걸 풀어가지고 라돈탕이라고 명패 붙이고 영업하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까지만 해도 호메시스라는 게 널리 유행할 때였는데, 이 호메시스 이론이 뭐냐면, 너무 많은 방사선은 위험하지만 아주 적은 양의 방사선은 건강에 좋다, 이런 이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오토바이를 서울에 있는 거처에 갖다 놓고 봉인하려고 오토바이 끌고 나왔습니다. 이 R9T는 봉인하고 스피드 400은 조금 더 타려고 R9T를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중간에 용인이 있는데요. 이 용인에 온천지대가 아닌데
특이하게 유황온천이 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여긴데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목에 있으니 한번 들려보자 해서 경험해 보려고 왔습니다. 뭐 호텔 사우나 같은 곳은 아니고 지역 주민이 즐겨 이용하는 동네 목욕탕 같은 곳 같아요. 운영한 지는 꽤 되어 보이더라고요. 여기 저 유황온천 보이죠? 오늘 아무리 옷을 잘 입고 나왔어도 찬바람 맞으면 춥긴 추우니까 가서 몸을 좀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다 세울까? 네. 자, 잘 하고 나왔습니다. 소감을 말하기 전에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호메시스 효과라는 게 널리 유행할 때였는데 너무 많은 방사능은 위험하지만 아주 적은 약의 방사능은 건강에 좋다는 이론이었다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근거가 없는 이론이라는 게 밝혀지고 라돈이 사실은 폐암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속속 밝혀지면서 라돈탕은 아예 사라져 버렸죠. 그걸 내걸고 적어도 그걸 내걸고 장사하는 목욕탕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라돈 매트리스 사태가 한때 있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잊혀져간 라돈, 뭐 여긴 라돈 아니고 라듐이지만 그 방사성 물질이 지난번에 갔던 수안보 온천에는 있었네요. 제가 어릴 때 살던 온양온천도 라돈 온천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릴 때부터 라돈 목욕 자주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 일본에서도 라돈 온천이 유명한 곳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후쿠시마에 타카요 온천이 유명한데요. 근데 후쿠시마 온천이면 굳이 뭐 라돈 아니더라도 방사능 물질이 잔뜩 있는 거 아닌가? 도토리현의 미사사 온천도 그 유명한 라돈 온천이라고 합니다. 여기 언젠가 한번 가보고는 싶은데 라돈 함량이 일본에서 제일 높고 예로부터 그 치유의 온천이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시마네현의 요노카미 온천은 라돈하고 철분이 많이 함유한 온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물 색깔이 붉으스름할 것 같은데 여기도 좀 매력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민감한 사람은 그 철분 비린내가 좀 피비린내 같은 거 좀 이렇게 거슬릴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그렇게 민감한 사람은 아니라 여기도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네요. 뭐 이런 온천에 포함된 라돈이나 그런 방사선 물질은 그 양이 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우리 자연 환경에서 발생하는 그런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해서 인체에 영향을 준 정도는 아니라고 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고 이제 뭐 지금 계속 연구 중이라고 하니까 언젠가 나올 수도 있겠죠. 효과가 있다 없다 별로 없을 것 같아. 근데 다만 이제 수천 년간 효과를 봤다는 증언, 그 증언은 수도 없이 많이 구전되고 있으니까 효과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믿거나 말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추운 라이딩 후에 이렇게 온천을 하니까 뭔가 상쾌하고 따뜻한 원기를 회복한 느낌이 들기는 듭니다. 방금 갔던 유황 온천은 양지 유황천이라는 곳입니다. 시설은 그냥 오래된 동네 목욕탕 수준인데요. 그래도 욕장 규모가 꽤 큰 편입니다. 어제 갔던 수안보의 상록 호텔 온천보다도 넓었어요. 표를 끊고 들어가면 탈의실인데 욕장을 가려면 탈의실에서 지하로 한층 내려가야 하더라고요. 무슨 찜질방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구조인데 사람은 몇 명 없었고 입구에서 표 파는 청년이 참 친절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안에서 표 받는 아저씨도 역시 친절했습니다.
탕은 정말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온탕은 36도 정도, 따뜻하게 38도, 그 정도 따뜻하게 들어가기 좋은 온도였고, 그 옆에 열탕은 44도 정도 됐는데, 와, 저는 뜨거워서 다리밖에 못 담그겠더라고요. 엉덩이도 못 넣었어요. 와, 이거 잘못하다가는 파이어볼이 다 프라이가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도 제가 종아리가 안 좋아서 온찜질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다리만 넣고 한 10분 정도 있어 봤습니다. 그리고 열탕 옆에는 탕이 또 하나 있었는데, 이게 무슨 탕인지 온도계도 없고 그냥 물은 그냥 상온의 물이더라고요. 냉탕은 다른 쪽에 3개의 탕이 연달아서 있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그 길쭉한 냉탕, 어릴 때 수영하고 놀다가 맨날 혼나던 그런 탕,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 옆에는 우메다 탕인가 우메니 탕인가 아무튼 일본말 같은 명패가 붙은 냉탕이 또 조금 작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름 없는 더 작은 냉탕이 하나 있고, 냉탕에는 들어가 보진 않고 보기만 했는데 뭔 냉탕 종류가 이래 많은가 했네요. 그리고 특이한 게 그 온천 원수라고 쓰여진 직경 1m 정도의 동그란 탕이 있었는데,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써 있더라고요. 바가지로 물을 퍼가지고 끼얹으면서 쓰는 탕 같아요. 아마 이름으로 보건대 지하에서 나온 온천수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한 바가지 끼얹어 봤는데 그냥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냥 상온의 물, 그런 물 같았습니다. 그래도 온천수 원액이라고 해서 그런가 목욕하는 아저씨들은 다 그거 한 번씩 끼얹고 가길래 저도 한번 끼얹어 봤죠. 유황온천이 내는 그 특유의 그 계란 썩내 같은 거는 전혀 없고, 물 색깔도 완전 투명이었습니다. 보통 유황온천은 중성에서 약산성을 띠는데, 여기 유황온천은 알칼리성이라고 크게 써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속을 차고 들어오면 알칼리 성분이 때문에 변색되기 쉽다, 이렇게 경고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고문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맨날 어릴 때 80년대에 막 이런 때 이런 붙어있던 그런 문구, 샤워를 하고 탕에 들어가라는 문구가 써있고, 그 밑에 가로치고 어린 학생들은 어른들의 공중도덕을 보고 배웁니다, 이렇게 경고 아닌 경고가 써있더라고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곳곳에 써있는 그런 문구들이, 아, 이거 진짜 옛날부터 영업하던 곳이구나, 오래된 곳이구나 하는 그런 흔적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알칼리성 유황온천은 산성 유황온천보다 부드럽고 자극이 적어서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한테 적당하다고 합니다. 알칼리성이라서 피부에 미끈거리는 감촉을 주고 각질 제거도 잘해주고 보습 효과도 뛰어나다고 해서 미인탕이다 라고 불리기도 한다네요. 알칼리 성분이 피부 각질을 제거하고 유황 성분이 피지를 조절해준다, 그래서 끝내준다, 그런 효과라는데, 역시 효과에 대해서는 믿거나 말거나 각자 생각하셔야겠죠. 지난주 홋카이도 여행 때 갔던 노브리베치는 아주 스펙터클한 유황온천이었거든요. 동네 초입부터 계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뒷산에서는 막 유황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물색은 희뿌옇고, 야, 그래서 이게 뭐가 돼도 되는 온천인가 보다 하는 그런 임팩트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걸 기대하고 온 것도 아니지만, 그냥 동네의 오래된 목욕탕인데 이 지역에서는 온천이 없어서 이곳이 대표적으로 사랑받는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따뜻한 온천 체험은 여기서 끝입니다. 끝.